네, 월요일장입니다. 이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확연하게 이 트럼프 수혜주와 피해주가 극명하게 갈린 채로 거래되고 있고요. 전력설비라든지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주, 그 하나오션, 조선, 뭐 바이오,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이렇게 트럼프 수혜주만 빨간불 켜고 있고요. 이 반도체 다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요, 대표님 지금 이렇게까지 국내 증시를 때릴 일인가 싶어요. 외국인들 오늘 현물 다 빠져나가고 특히 선물에서도 5천억 원 넘게 좀 팔자세인데 지금 한국 중심은 좀 가장 낙폭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 나 있는 러시아, 그 다음 인도,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일단 플러스권에 뭐 아시아 안에서 일본은 좀 들어가 있는데 언제까지 외국인 매도세가 이렇게 국내 증시를 압박할까요? 일단 우리나라 지금 오늘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또 안 좋게 나왔죠. 예, 맞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숙제 검사를 할 때 숙제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외국인들이 좀 더 빠져나가고요. 지금 또 주말에 이제 중국이 부양책을 또 발표를 했는데 물론 시장에서 실망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10조 위안 가까이 이제 5년간 쏟아붓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이제 중국 쪽에 베팅을 좀 늘리려고 하는 자금들은 아시아계 펀드들은 좀 일부 한국 증시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시총에 거의 지금은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급에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도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다시 또 트럼프 트레이딩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시장은 당분간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 마치 선거 전에 트럼프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듯이 관련주들만 움직이는 뭐 재건주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여전히 아직 당선인 신분이지만 지금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계속 불협화음들 이런 것들 말 한마디에 급등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제까지요? 뭐 취임하고 나서 나오겠죠. 뭐 그 전에 이제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칩스법도 우리는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뭐 IRA는 폐지 안 할 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분위기는 바뀔 겁니다만 뭐 어떻게 얘기할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에 갑자기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말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걸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당분간 흔들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수혜라고 하는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든 도치코인이 주말 사이에도 급등했거든요. 도지. 예, 네. 도지코인이.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 관련된 수혜주를 또 찾기에 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주항공 섹터가 지금 가장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이고 수혜를 보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그런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한 게 아니라 한국경제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여전히 이제 그쪽에 스페이스X, 뭐 일론 머스크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취임 이후까지도 이런 트레이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은 그럼 트럼프 취임식이 내년 1월이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딩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이제 일단 트럼프가 또 발언이 없고 또 밋밋하면 또 다시 또 원래대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이제 설왕설래가 있을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전히 IRA나 칩스법이나 다 불확실성인 거죠. 이게 진짜로 폐지가 될지 뭐 안 될지 오히려 지금 바이든 정부는 조기 집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또 나오고 있죠. 보조금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쪽이 자기 본인한테 유리하냐 미국 정부한테 유리하냐라는 것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 유리하냐라는 것들을 따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혼란스럽지만 이럴 때는 사실은 현금을 좀 갖고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전히 그래도 저는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보셔야 된다. 사업 다각화라든지 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의 진출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LG에너지 솔루션 실적에 당장 도움되는 건 아닌데
향후 먹거리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그냥 자동차 뭐에만 국한되지 않는 모습이어서 LG엔솔은 여전히 좀 2차 전지에서는 좀 별개로 좀 보셔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LG엔솔이 또 스페이스X 배터리 납품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수혜주와 일론 머스크 수혜주가 같이 움직이는 양상이라서 이제 테슬라라는 모멘텀이 엮인 종목만 2차 전지 안에서도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또 다음 보시면 그 LG엔솔 스페이스X 관련 기사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리비안의 배터리 46 시리즈 공급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2차 전지가 다 같이 잘 갈 수 없다면 LG 엔솔 외에도 어떤 종목들을 포인트로 두고 좀 전략을 짜면 좋아요? 뭐 LG엔솔 올라가면 LG엔솔이 공급하는 회사들 올라오는 같이 거죠. 그래서 LNF가 그래서 센가요? LNF가 좀 센 건데 여전히 탑픽은 그냥 LG엔솔의 개별 이슈로 보시는 게 맞다. 2차 전지 전반의 훈풍이라기보다는 그래요?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전기차 말고 그 스페이스X 관련해서 우주항공, 뭐 스타링크 관련해서 통신 장비주 이렇게 가니까 2차 전지보다는 차라리 그쪽으로 지금은 쪽이 조금 더 기울이는 게 맞아요. 탄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스크도 크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업체들 리스트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던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소재 조금 공급하고 뭐 이런 겁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뭐 HVM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이제 조그만 회사들이 이제 예전에 한번 거래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그게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로 뭐 20% 30%씩 올라가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여전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주들은 앞으로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최근에 뭐 스타링크 관련주 탄력은 좋은데 당길 가능성이 있다. 이쪽을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라는 게 맞다면 2차 전지를 4분기까지는 당장 실적 잘 나오진 않더라도 어쨌든 트럼프 정권 안에 들어가면 테슬라가 호재를 받을 거는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럼 국내 증시 2차 전지도 당연히 수혜 얻을 것이고 그런 전망을 미리 예측을 해서 좀 투자 전략을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짜는 건 어때요?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납품을 하고 삼성전자 못하는 것처럼 지금 LG 엔솔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서 전체 2차 전지 전체가 같이 가는 모습이 아니라 물론 이제 전반적인 산업은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건데 어느 게 더 탄력이 있을 거냐라고 하면 뭐 LG 엔솔 라인이 더 탄력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트럼프 테슬라 관련주로 급부상하는 게 HVM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휴머노이드에도 들어가고 방산에도 묶일 수 있고 HVM이 심지어 영업이익률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실적도 좋은데 트럼프 수혜주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또 이 종목이 신규 상장이어가지고 아직 그 보호해수라는 그 어떻게 보면 리스크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들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건 어떨까? 근데 일단 여기도 지금 급등을 했죠. 바닥권에서 물론 상장 이후에 빠졌던 부분들이 올라온 거긴 하지만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스페이스X에도 일부 납품을 했다. 뭐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방산 관련돼서 들어간다. 우주항공이랑 방산이 같이 다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HVM 좋게는 보는데 지금 네.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이 또 심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신규 상장주들은 네. 또 항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보호예수가 풀리게 되면 또 차익 실현 매물이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유의하자. 비중을 너무 많이 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과 관련해서 지금 또 트럼프 수혜주로 급등하는 게 우크라 재건주, 비트코인 관련주들 있는데요. 우크라 재건주는 뭐 시가총액 되게 작고 관리 종목 들어갔는데 삼부토건 벌써 세 번째 상한가 갔고요. 비트코인 관련주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상한가 갔고 이렇게 막 단발적으로 급등세가 막 나오는데 이쪽도 단기로 봐야 돼요. 그렇죠. 뭐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정상화 과정이 들어서겠죠. 단순히 이제 지금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이제 도지코인도 올라오고 하면서 사실은 비트코인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이더리움도 한번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이쪽 가상화폐 시장도 기대감이 이제 많이 선반영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관련주들,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뭐 하나증권이라든지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이것도 사실은 또 한 번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가상화폐랑 STO랑 같이 묶여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좀 낫지 않나. 제가 이제 알기로는 한 12월 초 정도 되면 가상화폐 법제화가 본격화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연내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연내나 뭐 내년 초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엮여 있는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정도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나머지 이제 종목들은 뭐 저도 개별적으로 다 이제 그 기업들을 분석해서 알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가상화폐가 꺾이면 같이 빠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도 제가 볼 때는 좀 과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트럼프 트레이딩이 좀 진정되면 또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수혜주 이거는 이제 정책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방산, 조선, 원전 이렇게 해서 오늘 전력 설비인 HD 현대일렉트릭도 외인 기관 순매수가 포착이 됩니다. 실적도 너무 좋고요. 사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다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실적이 좋고 뭐 모멘텀이 있다고 해서 좀 투자를 하기는 사실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다면 다시 밸류를 재측정해서 더 상방을 높게 잡고 뭐 대응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좀 일단 매도하고 지켜보는 자리일지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지금 조선은 이제 특히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잠수함 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향후 미국의 이제 군함 관련돼서 이제 직접적으로 만든다든지 MRO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런 쪽은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생각보다 그게 주가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기존의 방산주의 대장격이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좀 강한 흐름이죠. 우주항공과 엮어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고 하나시스템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추가 상승의 여력을 좀 가져가는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경우 LIG 넥스원의 미국발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요. 추가 모멘텀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방사는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좀 빠져나와야 되는 국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전액을 다 파는 건 아니고, 근데 있는 분들은 그렇고, 없는 분들은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짧게 이쪽마저도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하셨고, 또 뷰가 바뀔 수 있으니 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를 안 볼 수가 없죠. 지난주에 알테오젠 그 다이치 산기호의 기술 수출 그 계약 체결 소식 나왔고요. 그와 함께 15% 급등하면서, 예, 뭐 알테오젠은 지금 올해 몇 %죠 대체? 몇 %가 오른 거죠? 산오피, MSD, 썬도스, 다이치 산키오 쭉 지금 기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이번에 그 ADC에다가 ASC 제형을 적용하는 걸 기술 이전을 한 거라서 ADC 시장이 굉장히 이제 시작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앞으로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 이전 더 할 거다, 소식 더 할 거다, 지금 자리에서 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파다하거든요. 이쪽 의견은 어떠세요? 알테오젠을 목표가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금요일 날도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한테 한 15% 정도 가격 유수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15% 가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여전히 지금 주가는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는 오늘도 일부 상승했다 물론 이제 보합권에 있지만 저는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를 측정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목표가는 적어도 뭐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갈 걸로 보는데, 근데 이제 추가적인 다이치 산키오가 지금 에너2 관련된 독점을 했는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이치 산키오의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급한 에너2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이거는 임상 1상만 아마 끝나고 나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성 평가거든요. 임상 1상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걸 적용했는데 독성이 없다, 뭐 독성이 그 기준치보다 좋아진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삼성까지는 무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뭐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알테오젠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 70까지 와 대단합니다. 이거 하나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안 돼요? 오늘 펩트론하고 이제 비만 치료제 왜 이렇게 강하냐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뭐 그냥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매. 뭐 순환매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조정 많이 받았고 펩트론도 이제 다시 이제 또 기대감이 좀 다시 붙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 이제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캠도 또 다시 한번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DC랑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ABL 바이오는 지금 ABL 301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또 추가 수출 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ABL 바이오까지 바이오에 대한 견해 들어봤고요. 반도체도 체크해봐야겠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뿔이 많이 나셨어요. 반도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사실 칩셋법이 폐지가 되려면 그게 가능성이 좀 없다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좀 과한 하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닥 그렇게 큰 파급 효과는 없다. 이미 주가는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지금 트럼프에 관련된 악재는 반도체가 이미 다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폐지 안 된다는 얘기 나오면 주가는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황 이번에 수출 데이터도 보면 반도체는 꾸준히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모멘텀 삼성전자의 하락에 따른 이제 모멘텀 부재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2% 이상 빠지는데 관련 종목들 그러면 소부장들은 한 3에서 한 5%씩 빠지는 거죠. 이제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이스페타시스의 지금 이번에 유상증자 논란 이런 것들이 또 조금 더 악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수급에 심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다른 섹터들이 워낙 좋은 섹터들이 많으니까 일부 이제 지루했던 부분에 대해서 매도하고 일단 글로 가서 대응을 하자라고 지금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자금 되게 한정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1,400조가 140조? 예, 140조 정도가 지금 미국으로 나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국내에는 별로 돈이 없는 거죠.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한국에서 주식하시던 분들입니다. 예. 수급이 좀 제한적이다. 이스페타시스 말씀 주셔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유상증자 받으셔야 되나요? 유상증자가 될지 성공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유상증자 하려고 했던 가격보다 더 내려와 있죠. 27,000원대로 알고 있는데 25,000원대까지 지금 내려왔을 24,000원까지 깨졌네요. 그러니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유상증자를 이게 지금 리포트가 나왔었죠.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로우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약간 꼼수처럼 지금 결정이 돼서 이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제이오가 최근에 오늘도 아침에 급등했다가 빠진 이유가 이러다가 인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 그룹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또 한번 또 봐야 되는 상황이라. 예. 좀 착잡한 소식이긴 한데 일단은 좀 관망하면서 흐름을 지켜보는 걸로 대응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